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그 마침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의 영화 강남 1970입니다. Sa mundong ito, laking tuwa ng magulang mo at ang kamay nila iyong ilaw. At 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minamasdan pati pagtulog mo. At sa gabi napupuyat ang iyong nanay sa pagtimpla ng gatas mo. 두 남자의 액션 느와르. 이제는 너무 뻔하지 않은가요? 저는 약간 첫 인상은 이거여서 너무 늦게 나왔다. 차라리 비열한 거리,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중간에 하울링이란 망해먹은 망작이 하나 있죠. 그 영화 찍지 말고 네. 바로 연이어서 그냥 3부작이라는 의미를 밀어붙였으면. 강조했으면 박찬욱의 3부작 그냥 연이어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이어 찍었으면 그 연장만으로도 의미가 좀 생길 뻔했는데 너무 좀 시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바가 있고, 그러면서 이 두 남자의 그 누아르풍이라는 것도 촌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약간 새롭다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기시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하 감독 스스로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네. 보니까는 강남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뭔가 어떤 그 탐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든 남자들의 욕망. 비운, 이런 그 엇갈리는 운명, 뭐 이런 부분에서는 비열한 거리. 이 두 작품이 이렇게 슬쩍 짬뽕이 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강남을 초점으로 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예요. 실제로 강남 땅 부자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졸부. 야, 누구네 아버지는 70년대에 말죽거리에 땅 하나 사가지고 완전 그러니까요. 빌딩 올렸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러면서. 저희 엄마 남편한테 남편이 예. 나한테 엄마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 남편. 엄마가 아이고 그때 강남 고기 땅 사러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냐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참 부동산 투기,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열기가 치솟았던 때가 그렇죠. 1970년대고 네. 또 그 지역이 또 핫한 지역이 또 강남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하 감독이 이 강남 1970년대의 강남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영화적인 소재로 차용한 것은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70년대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하 감독이 차별화 두고 했던 건 뭐냐면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는 게 자연 발생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강남에 땅을 사보자라는,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네. 누군가 머릿속에서 플랜을 세우고 거기다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들의 뒷주머니도 채우면서 좀 정치적 야욕이 앞섰고, 그 밑에 정책 깡패들은 마치 경주마처럼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도 희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크게 가고 있는데, 이 정치성이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됐더라면 더 재밌을 뻔했는데 너무 여러 군데를 건드리다 보니까 되려 학교와 그리고 강남 이렇게 다뤘던 문제, 조폭과 그리고 욕망 이렇게 다뤘던 스펙트럼이 작은 것보다 되려 좀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유하 감독은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그리고 3부작 완결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좀 덜 된 느낌이죠. 이게 참 아쉬운 게 아마 액션씬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액션씬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뭐 대한민국 옥상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여러 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액션의 한 획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비열한 거리에서도 굴다리에서의 그런 액션이라는 게 조인성을 새롭게 남자로 보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첫인상이 비열한 거리의 재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아무리 공동묘지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지만 비열한 거리에서 그 굴다리 싸움의 조금 확장 버전, 공간만 좀 옮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액션조차도 약간 자기 복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하 감독이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영화 속에 액션이 난무하고 액션 장면이 필요하다면 꼭 드라마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 왜 뉴스를 켜면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요. 막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영화 스크린 가득히 그 막 붉게 물든 장면들을 또 불편하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상당히 잔인해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느낄 거 잔인하기도 하고 몇 장면 안 되지만 상당히 야해요. 유아 감독이 야한 장면 또 야하게 찍기로 잘 찍기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볼만한 건 김래원의 정사씬이다. 김래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막 정사씬이 나오는데 하여튼 모든 정사씬은 다 야한 편이고요. 제가 최악의 영화로 뽑기도 했지만 황제를 위하여 이런 영화 보면은 야하고 잔인한 거 전부 다 들이부어가지고 굉장히 자극성 강한 정말 말 그대로 매운 고추 한 10개 이상 넣은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유하 감독이 그 위험은 살짝 피해 갔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뭐 김지수 씨가 보여주는 호연이랄지 조연들이 보여주는 탄탄한 연기 때문에 그 지경은 안 갔지만 하마터면 빠질 뻔했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좀 과했습니다. 네. 야한 장면이나 뭐 이런 액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 없으시고요. 뭐 왜 야한 장면 얘기 나오니까 입을 다리세요? 아니 뭐 야한 장면 좋으셨어요? 아니요. 좋지는 남자가 않아요. 몸이 좋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요즘 한국 영화 남자 위주라서. 요즘 한국 영화의 그 배드신의 트렌드는요. 야한 장면을 남성 관객들의 관음증을 위해서 배치하지 않아요. 여자를 위해 여성 관객들을 위해서 넣거든요. 복근이 막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의 몸을 그 관음적으로 탐닉하는 그 앵글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에도 김래원 씨의 그 등이 클로즈업 돼요. 네. 하나 있나요? 등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등이 땀방울 별로 흘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임팩트 있진 않았나 봐요. 디테일하게 알아보세요. 네. 자꾸. 보셨으면 정 교수님이 임팩트 있으면 아주 아니, 그거 배드신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보네 계속. 너무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네, 양기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아무튼 일단 뭐 자기 복제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기댈 것이라고는 뉴페이스밖에는 기댈 게 없죠. 네. 이민호 씨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자 주연작이고 또 유하 감독은 유명하잖아요. 조인성, 맞아요. 권상우 이렇게 또 남자 배우를 만들어내고 보는 안목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유하 감독이 남자 배우를 잘 키워냈다라기보다 유하 감독에게 좋은 배우가 갔죠. 멋있는 배우가. 아, 그것도 그건 거 안목이 아닌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권상우 씨가 그 당시에 말죽거리 잔혹사 없었으면 실당님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나안 짧아.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네, 통칭해서 정말. 그러잖아요. 정서야. 권상우 씨가 나 혀 안 짧아. 근데 역시 아직까지도 말죽거리 잔혹사만 대표작이고 권상우 씨가 정말 많은 영화를 찍었지만 사실 네. 그 영화 말고 없는 거 보면은 그리고 엄정화 씨도 약간 확실히 배우로 만들어준 거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해서 네. 그 되게 소비적인 좀 섹시한 이미지를 그냥 당돌한 야한 여자로 바꿔놓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한 말 취소하고요. 그 이 영화 속에서 특히 저는 뭐 김래원 씨가 맡은 캐릭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비교적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민호라고 하는 캐릭터에 과중한 롤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의부에 대한 의리, 그 의부의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김래원에 대한 어떤 그 우정,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그 관계에서 나오는 복잡한 감정선들이 이민호에게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아버지를 지키려는 눈빛과 오토바이를 타면서 나는 이 땅 가질 거라고 소리치는 그 눈빛은 달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민호 씨가 다르고자 하는 거는 알겠으나 네.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 상속자들 안 보셨다 그랬죠. 상속자들에서 보여주는 그 밋밋한 연기 있어요. 잘생긴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연기가 있는데 여기서 살을 일부러 찧었다고 하죠. 너무 날렵해서.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왠지 얘는 한 번도 결핍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왕 결핍을 연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핍을 연기하는구나를 관객이 먼저 눈치채는 거 있죠.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 넉마주의로 처음에 나오는데 웃겨요. 이민호가 배치는 넉마주의로 나오는 넉마주의예요? 넉마주의로 보여요? 아니요. 이민호가 넉마주의로 나오는데 이전에 뭐 상속자들이라든가 이전에 꽃보다 남자 그 이미지가 워낙 박혀 있기 때문에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귀공자가 넉마를 줍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부티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약간 감정이- 촌스러운 얼굴이긴 해요. 70년대 뭐 얼굴이거든요. 촌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알랭들롱식의 미남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왜 좀 전형적인 미남. 요즘 미남들은 약간 좀 삐뚤어진 듯하면서 반듯하지 않은 매력. 김우빈 씨는 여기다 아, 대면은 그렇죠. 좀 전형적인 다르긴 미남은 하죠. 아니, 왜 아니잖아요. 영화 평론을 안 하시고 외모 평론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변명을 하자면 아니, 남자 배우만 나왔다면 외모평론으로 아니 근데 넘어가. 그러라고 이렇게 두 잘생긴 네. 배우를 쓰지 않았을까요? 유아 감독조차도 고전적이라서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민호 씨는 저는 짐작은 가요. 상속자들 다음에 이걸 택했을 때는 배우로 크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세상의 때를 더 묻혀도 되겠다. 아직은 이렇게 어리니까 그래도 어린 젊은 배우니까. 네. 가능성을 뭐 보여줬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립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스캐스팅이에요. 미스캐스팅. 그러니까 이민호는 그 역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화를 위해서라면. 네. 네. 자, 그럼 이제 평가를 또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뭐 두 분이 입을 모아서 아니 강윤영 교수는 또 반전이 있는 사람이라 반전이 어떻게 있는 될지 여자. 몰라. 네. 이렇게 그러면 될 좋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냉정하게 네.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반전은 없었네요. 네. 예.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유의미한 화두, 투박한 그릇. 음. 네. 멋집니다.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압축적으로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유화 당신의 강남이 이제 우리의 강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즘 영화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내용이나 작품성도 좋지만 또 멋있는 배우, 아름다운 배우가 나오면 관객들은 돈을 지불하고 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 유하 감독의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하니까 많은 아름다운 분들이- 배우는 왜 돈을 보고 지불해? 그럼 어떻게 CF에 그냥 맨날 나오는데. 자, 네. 그만 비난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자, 오늘의 영화는 강남 1970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거 같지 않고 조잡해지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뭐 유아 감독하고 뭐 지난주에 하정우 씨 그렇게 칭찬하시던. 정호 보고 있니? 어쨌든